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매. 이 글자만 봐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걱정부터 앞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장바구니에 무엇을 넣느냐가 10년에서 20년 뒤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줄 수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할 5가지 식품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가 아닙니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추적, 관찰해서 입증된 뇌를 살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황금 실천법 하나만 지켜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활용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제가 20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80세인데 한 분은 손자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다른 분은 방금 전 대화조차 잊어버리시는 안타까운 모습들을요. 처음에는 단순히 유전적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답이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을 어떻게 드셨느냐였어요. 매일의 식사가 때로는 천연 치료제가 되고 때로는 서서히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더군요. 여러분, 오래된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다가 먹통이 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뇌도 비슷해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과정이 완전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세포의 절반 가까이가 타격을 받은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거든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인지 능력 감퇴를 현저히 늦추고 심지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신경재생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뇌가 스스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마치 산사태로 도로가 끊어졌을 때 새로운 우회로를 뚫는 것처럼 우리 뇌도 손상된 부분을 피해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잃었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뇌는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고 적응하는 신비로운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 10년이 달린 소중한 정보니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식품은 바로 잎채소입니다. 너무 뻔한 식재료라 실망하셨나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단백질은 챙겨 먹으려 하지만 잎채소는 점점 식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맛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20년간 상담을 하며 분명히 본 패턴이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를 일상적으로 섭취한 분들은 인지 능력 저하가 현저히 느렸다는 점입니다. 보스턴 대학 연구진이 1000여 명의 노인을 6년간 관찰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매일 잎채소를 2회분 이상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감소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쉽게 말해 70세의 뇌가 58세처럼 젊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효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비타민 K, 폴산, 베타카로틴이 핵심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뇌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며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뇌의 스핑고지질 합성에 필수적인데 이는 기억력과 직결됩니다.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하루 최소 1컵 분량입니다. 날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부피가 줄어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이나 참기름을 약간 첨가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3배에서 5배 증가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로 결석 병력이 있다면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시금치보다는 케일이나 로메인 상추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익혀서 먹으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감소해 안전합니다. 잎채소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과의 조합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잎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만나면 뇌 보호 효과가 증폭됩니다. 둘째, 레몬즙을 활용하세요. 비타민C가 잎채소의 철분 흡수를 도와 뇌로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셋째, 두부나 병아리콩과 함께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이 뇌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습니다. 여기서 대쉬마인드 융합 식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식사법입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 잎채소는 매일, 다른 채소는 하루 1회 이상, 베리류는 주 2에서 3회, 통곡물은 하루 3회분, 견과류는 주 5회 이상, 올리브 오일을 주요 조리유로 사용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장기 연구에서 이 식단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위험이 3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실천해도 2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녹색 잎채소는 뇌의 수호자입니다. 매일 한 컵 이상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고 다양한 식품과 조합해 드세요. 특정 건강 상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뇌 건강식품은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의 베리 과일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의 진한 보라빛과 붉은빛에 숨겨진 비밀을 아시나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색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는 단순한 천연 색소가 아니라 우리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장기 추적 연구가 주목할 만합니다.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베리류를 섭취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대조군보다 35%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는 고에너지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프리 레디컬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 최고의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뇌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억제하여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터프츠 대학의 인간 영양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실험도 인상적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를 보이는 60세 이상 성인들에게 16주간 매일 블루베리 분말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 기억력과 실행 기능이 평균 20% 향상되었고 MRI 검사에서 뇌 혈류량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섭취 시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베리류가 과일 중에서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농축 주스나 잼 형태로 섭취하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신선한 냉동 베리나 생과일로 하루 반 컵 정도가 적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리류의 옥살레이트 성분이 신장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리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 물질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귀리 오트밀에 라즈베리를 곁들이면 수용성, 섬유질과 폴리페놀의 조합으로 콜레스테롤 관리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베리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어 영양소가 잘 보존되며 계절에 관계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리류는 뇌의 청결 유지원이자 보호막입니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되 다양한 색깔의 베리를 번갈아 먹으면 더 폭넓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과일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식품은 강황입니다. 카레의 황금빛을 만들어내는 이 향신료 모두 익숙하시죠?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알츠하이머 유병률이 서구권 국가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일상적인 강황 섭취 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실로 놀랍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막고 이미 형성된 플라크도 분해한다고 합니다. 뇌의 배수관을 뚫어주는 천연 세정제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신경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인지 기능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단독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시너지가 존재합니다. 검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2000% 증가합니다. 또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인 커큐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임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50에서 85세 성인 96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진행한 실험에서 커큐민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의 작업 기억력이 23% 개선되었고 뇌 영상 검사에서 해마 부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식생활의 강황을 어떻게 접목시킬까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달걀 요리에 활용하기입니다. 스크램블 에그나 계란찜을 만들 때 강황 가루를 티스푼 4분의 1 정도 넣어보세요. 색깔도 예뻐지고 달걀의 콜린 성분과 강황의 커큐민이 만나 뇌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후추 한 꼬집은 필수입니다. 둘째, 전통차로 즐기기. 따뜻한 물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꿀 한 스푼, 생강 조금을 넣어 우려내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밀크를 조금 첨가하면 흡수율도 높이고 부드러운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볶음 요리 마무리는 향신료로 야채 볶음이나 두부 볶음 마지막에 강황을 살짝 뿌려주세요. 열에 의해 향이 살아나면서도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됩니다. 참기름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넷째, 수프와 죽에 첨가. 호박죽, 단호박 수프, 버섯 크림 수프를 만들 때 강황을 넣으면 색감도 풍부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크림이나 우유의 지방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돕습니다. 다섯째, 피클이나 장아찌 만들 때 무나 오이를 절일 때 강황을 첨가하면 아름다운 노란색과 함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소화기가 민감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담도 질환이나 담석증이 있다면 담즙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세요. 임신 중에는 음식으로 소량 섭취는 안전하지만 보충제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강황은 뇌의 천연 보호제입니다. 후추와 지방을 곁들여 흡수율을 높이고 일상 요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네 번째 소개할 식품은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들기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저 역시 과거에는 모든 기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15년간 8만여 명을 관찰한 결과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하율이 대조군보다 32% 낮았습니다. 기름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지중해식 단골 올리브 오일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그 효능을 입증했죠. 하지만 제가 들기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60% 이상이 EAL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뇌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며 독성 단백질 축적을 방지합니다. 비유하자면 뇌 회로의 전기 저항을 줄여주는 고급 전도체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섭취법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의 영양소는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산화되어 오히려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하거나 완성된 요리에 뿌려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데친 나물을 그릇에 담은 후 들기름을 둘러주거나
비빔밥 위에 마지막으로 한 숟가락 얹는 식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훌륭합니다. 들기름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황금 조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의 루테인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결합하면 뇌혈관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는 참깨와의 조합입니다. 참깨의 세사민과 들기름의 리그난이 시너지를 내어 항산화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들기름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활용 예시를 들면 아침에 현미밥에 김치를 올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비벼 먹거나 점심에는 브로콜리 샐러드에 들기름 드레싱을 곁들이는 식으로 일상에 쉽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들기름도 결국 지방이므로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1일 권장량은 15ml, 즉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구입 시 소용량 제품을 선택하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2개월 내에 소비하세요.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산패된 것이니 폐기해야 합니다.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오메가3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담당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들기름은 우리 곁에 있던 훌륭한 브레인 푸드입니다. 매일 적정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의 겉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름진 표면이 인간의 대뇌 피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사실이죠. 조상들의 지혜로운 관찰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평균 23%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죠. 호두의 이런 놀라운 효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DHA와 AL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들이 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때 신경섬유 주변을 둘러싼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광섬유 케이블의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해요. 보호막이 손상되면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가 생기듯이 미엘린이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퇴가 일어납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바로 이 미엘린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복구하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적정 섭취량은 하루 30g 정도입니다. 이는 껍질을 벗긴 호두 기준으로 6에서 8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온에서 볶거나 가공하면 귀중한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때 오트밀에 넣거나 간식으로 그대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관할 때는 산패를 막기 위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호두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트리넛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세요. 호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효과가 증폭되고 아보카도와 조합하면 건강한 지방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녹차와 함께 섭취하면 카테킨 성분이 뇌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켜주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콜린 성분이 기억력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비타민 E의 흡수가 좋아져 뇌세포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 요약하자면 하루 6에서 8개의 생호두를 꾸준히 섭취하고 적절한 보관과 다른 영양식품과의 조합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치매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가요? 그럼 실제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1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처음 상담하실 때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방금 전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셨죠. 병원 검사에서도 경도인지 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앞으로를 걱정하며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약물 없이 오직 일상 식단 변화만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 2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의구심을 가지셨죠. 하지만 4개월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어 찾기가 수월해지고 대화 중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8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 기능 점수가 35% 향상되었고 특히 단기 기억력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떠실까요?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읽고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며 동호회에서 바둑도 두십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식습관 변화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 가능한 1일 실천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기상 후 30분 이내 공복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후 호두 5에서 6개와 냉동 블루베리 반 컵을 준비하세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이를 넣고 아마씨 가루나 치아씨드를 한 티스푼 추가합니다. 씹기 불편하다면 블렌더로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조합으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물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드시는데 메인 요리와 함께 반드시 짙은 녹색 채소 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시금치, 루꼴라, 청경채, 브로콜리 등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좋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살짝 데친 후 아마씨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마늘과 함께 볶아주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녁은 주 3에서 4회 강황을 활용한 요리를 준비하세요. 닭가슴살이나 연어의 강황과 검은 후추를 뿌려 구워 먹거나 렌틸 콩 수프에 강황을 넣어 끓이면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끓일 때 강황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보세요. 색이 약간 변하지만 맛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식사 후 중간 간식은 견과류 믹스와 다크 초콜릿 카카오 2조각 그리고 계절 베리류를 준비하세요. 이 조합은 오후의 집중력 저하를 막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선택해서 2주간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함께 장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뇌 건강은 나이와 무관하게 개선 가능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전체의 30% 정도만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식품, 녹색 잎채소, 베리류, 강황, 들기름, 호두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다음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걸리기 싫다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준비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